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일주일 평균 26만 5천 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인 워싱턴 DC 일대와 뉴욕 동 북동부 지역이 진앙지로 판단되고 있는 가운데 곧 미 전역으로 퍼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LA 카운티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16,5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6,0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 어린이 확진자가 1,000명대 수준으로 늘었고 어린이 입원 환자도 두 자릿수를 넘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93만 명에 이르는 전례 없는 폭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확진자 쓰나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잔슨앤잔슨의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에 의한 병원 입원율을 84%나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다음 주 자가진단 키트 5억 개 구매 계약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히고 1월 중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남가주 거의 모든 약국에서는 자가진단 키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방의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던 공화당 하원의원 2명이 11만 달러가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전국 26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상승합니다. LA 카운티는 직원 수에 상관없이 2022년부터는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됩니다. 이처럼 새해맞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일반 기업들의 임금 인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직원들의 이탈을 막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인상을 결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해 무역 적자의 규모가 2006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공급망 대란 등으로 인해서 수입 규모가 수출보다 많아지면서 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전국 유통업체들이 쇼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환불 기한을 연기하는 정책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전화통화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화통화에 앞서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새해 축하 전문을 통해 양국의 건설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LA 시간으로 오전 7시 사면됐습니다. 사면 절차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진행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분간 입원 치료를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공수처의 야당 의원 통신 조회를 놓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법령에 의한 것이며 사찰로 볼 수 없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찰을 넘어선 불법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보스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91대 82로 승리했습니다. 폴 조지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값진 승리를 챙겼습니다. LA 레이커스는 멤피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99대 104로 패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 르브론 제임스의 결정적인 실책이 역전패의 빌미가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8.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5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 수 어제 하루 16,5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아 있는 2021년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연내에 2만 명의 신규 확진자를 볼 것 같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었는데 16,510명. 전날 9,473명보다 74%가 증가했고 일주일 전보다는 9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미크론 확진자는 검사를 따로 해야 됩니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같은 기간에 오미크론 확진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기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 중 54%가 오미크론 확진자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겨울철, 실내로 많이 모이는 겨울철에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겹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더 빨라졌다라는 카운티 보건국이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 비율도 3.1%, 일주일 전보다 2배 급증해서 17.6%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입원 환자 수는 일주일 만에 30%가 증가해 1,000명을 넘어서 1,06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코로나 바이러스 크리스마스 확산 수치는 아직 제대로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바브라 프레어 국장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새해 연휴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축소할 것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새해 연휴 동안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스터샷을 포함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증상이 있는 주민들 또 여행을 다녀온 주민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에서 어린이 감염자와 입원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달 초 어린이 코로나 확진자는 457명,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는 8명이었지만 크리스마스 직전에 이 수치가 2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17살 미만의 코로나 확진자는 1,214명, 입원 환자는 21명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앞서 뉴욕에서 어린이 입원 환자가 증가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실제로 급증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모든 징후들에서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한 가운데 과학자들은 어린이 입원 환자가 이처럼 크게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이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감염에 따른 것이며 5살 이상 어린이의 낮은 백신 접종률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며칠 뒤 또는 몇 주 뒤에는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이 승인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국이 12세에서 15세를 위한 부스터샷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식품의약국 FDA 결정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이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에서 몇 주 뒤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6세 이상에 대해서 부스터샷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곧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웰렌스키 국장은 아울러 최근 CDC가 업데이트한 논란이 되는 무증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격리기간 단축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 것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의사결정의 요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그들 중 다수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을 보일 것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사람들이 집에 있는 걸 참지 못할 수도 있고 집에 있도록 한 것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격리를 해야 할 때 실제 격리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채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존슨앤존슨 제약 부문 계열사인 얀센의 백신 추가 접종을 통해서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이 병원 입원율을 84%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연구진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얀센 백신으로 추가 접종한 의료진 69,092명을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 부스터샷의 입원 예방 효능은 접종 직후 63%, 그리고 14일 후에는 84%, 1, 2개월 뒤에는 85%까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중증 악화와 사망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기존 백신의 개발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하루 평균 확진자 수 지난 7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 등 북동부 지역이 진앙지가 되고 있는데 전국으로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Y10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랄리의 한 도로입니다. 바깥차로에 차량이 주차된 것처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시작되면서 미국 전역에서는 이처럼 검사 수마다 온종일 줄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은 감염 확산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사상 최다의 확진자 기록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8일 기준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6만 7천여 명으로 2주 새 무려 2.26배 증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세워진 종전 기록인 25만여 명을 뛰어넘은 겁니다. An increase of about 60% over the previous week. The rapid increase in cases we are seeing across the country is in large part a reflection of the exceptionally transmissible Omicron variant. 이번 재확산의 진앙으로는 미국의 수도권인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대서양 중부 연안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 뉴욕, 뉴저지, 로드아일랜드주 등 북동부 지역에서도 많은 감염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아직 확진자만큼 가파르지 않다는 겁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11% 늘었고 사망자는 오히려 3%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사상 최다 하루 확진자가 한두 번에 그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행과 모임 등이 많은 연말 연휴를 지내고 나면 감염자가 급속히 늘었던 것이 지난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10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의 신규 확진자가 44만 명까지 치솟은 가운데 이 성대한 새해 저녁 파티를 삼가하라는 당국의 호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번 주 회견을 통해 코로나 오미크론과 델타가 여러분의 파티에 온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30명, 40명, 50명이 모이는 새해 저녁 파티에서 여러분은 참석자들이 백신을 맞았는지 알지 못한다며 강력히 권고하는데 올해는 파티에 가지 말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신 백신을 맞은 가족 구성원끼리 작게 모이는 것이 신년을 축하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도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달 중순 회견을 통해 이 새해 맞이 행사가 대단한 행사가 될 것이며 모두 오라고 말한 바 있지만 오미크론의 맹위 속에 이 행사를 축소하고 백신 접종을 한 15,000명에 한해 마스크를 쓰고 참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이측 북가주 샌프란시스코는 31일 밤에 진행할 예정이던 대규모 불꽃놀이를 취소했고 조지아주 아틀란타도 대형 복숭아 모형을 떨어뜨리며 신년을 맞는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는 불꽃놀이는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대도시에서 신년 행사를 취소하면서 뉴욕의 행사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임스퀘어의 신년 축하 행사는 강행하겠다라고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오늘 오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라며 빌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은 최고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최고치를 매일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이 같은 강행 의지 속에서 타임스퀘어 신년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1907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에는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집결하지만 이번에는 관람객 수를 15,000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최대한 가지 마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15,000명을 모아놓고 신년 행사를 하는 것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라는 찬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27일 코로나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줄이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런스 고스틴 WHO 국가 글로벌 보건법 협력센터장은 CDC 지침을 뒷받칠 만한 과학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과학적이라기보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전미 의무총감인 제롬 애덤스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지침이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의 가족이나 동료를 지키기에도 충분한지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CDC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자는 신속 항원 검사나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격리 6일째 증상이 없다면 마스크를 쓰는 조건으로 공공장소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NBC 방송은 상당수 전문가가 신속 항원 검사로라도 코로나 음성을 확인한 이후 격리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고, 확진자가 스스로 코로나 위험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결론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DC 측은 최신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지침이라며 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월렌스키 CDC 국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확진 닷새 후면 전파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마스크까지 쓴다면 위험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가 전파력을 판단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전파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최장 12주간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적응해야 하며 우리가 상대하는 바이러스도 재빠르게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입국 강화 조치를 내달 6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서 또 2월 3일까지 추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 입국자들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2월 30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홍수주의보 발효되어 있습니다. 강한 빗줄기는 오늘 오후까지 계속되겠고, 다만 오늘 저녁에 해가 지면서 빗줄기의 기세는 점차 약해지겠고 늦은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안전운전 그리고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 내일부터 남가주에는 구름 거친 맑은 하늘 드러내겠고 당분간은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낮 기온도 조금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기온 55도, 밤 최저기온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6도, 4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53도, 41도, 해안 지역은 55도, 50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10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 그치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1 사우스선상입니다. 카난 로드와 만나는 지점 현재 시그할라 상황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레인 차단되어 있습니다. 101 사우스선상 카난 로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두 번째 레인 차단됐습니다. 605 사우스선상입니다. 라모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역시 시그할라 상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인까지 차단되어 있습니다. 605 사우스선상 라모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인까지 차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5 사우스선상입니다. 웨스턴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고 105번 웨스트 선상에서 405 놀스로 연결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5번 사우스 선상 락스포드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사우스 선상 카난 로드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 710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사우스 선상입니다. 에로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선상에서 5번 널스로 연결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놀스 선상입니다. 워싱턴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선상 하센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도 사고 소식이 있고 101 사우스 선상 웨스턴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역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으신 대로 지금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지역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레이크 파이어, 그리고 밥캡 파이어, 댐 파이어, 렌치 투 파이어 등 LA 지역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이 홍수주의보는 유지됩니다. 앞으로 수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도 예보가 됐고 일부 지역은 폭우까지 예보된 상황입니다. 또 LA에서는 해안가와 밸리 등의 지역에 최대 4인치의 비가 예상되고 산악 지역에는 7인치까지의 비와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산행 생각하시는 분들,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곳곳에 고속도로 폐쇄되어 있는 상태 많습니다. 반드시 교통정보 확인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일단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천둥번개를 동반한 지역도 발생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 폭풍으로 남가주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일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강제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 많은 양의 비가 내리자 본드파이어 피해 지역에 강제 대피령을 내린 것입니다. 실버라도 캐년과 윌리엄스 캐년, 모제스카 캐년 등이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피해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어제 저녁 모두 집을 떠난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주민들이 모두 대피한 어제 밤 8시를 기해서 본드파이어 강제 대피령 발령 지역 주요 도로들도 폐쇄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피해 지역으로 출입은 통제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본드파이어 피해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공서비스 직원들만 도로를 이용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입니다. 모럴랜드 지역 일부 도로는 폐쇄됐습니다. 공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카운티 디파트먼트 오브 퍼블릭 웍스는 모홀랜드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일부 도로 구간에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곳은 칼라바사스의 모홀랜드 하이웨이 일부 구간입니다. 이 중에서도 몇몇 사이 구간은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진흙과 바위가 도로로 흘러내려 새벽에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도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정규 고등학교의 새로운 한국어반 교재인 에픽코리안과 온라인 학습 플랫폼 UTB 잇따라 LA 통합교육부에 채택됐습니다. 학생들이 보다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교재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이 지난 3년 동안 집필 노력을 기울여온 새 한국어반 교재가 LA 통합교육부에서 채택되면서 보다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한국어 교육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모니카 류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은 미주내 정규학교에서 지난 14년 동안 한국어반 교재로 다이내믹 코리안을 사용해 왔는데 세월이 흘러 보다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교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 2018년부터 새 한국어반 교재 에픽코리안 집필 작업에 전념해 왔는데 최근 LA 통합교육부에서 새 교재인 에픽코리안과 에픽코리안의 온라인 티칭 플랫폼인 UDIB을 채택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픽코리아는 한국어를 배우는 한인 혈통과 비혈통 학생들을 두루두루 포함하는 다양성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모니카 류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그것은 멀티에스닉 또 멀티컬처럴한 부분을 더 많이 커버한 바이링구얼 부분으로요. 디파트먼트
Department of California Education, 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하고 엑스폴, American Association of Foreign Language Teaching에 준해서 5C, 3C를 인클루드한 아주 다이내믹하고 아주 브로드한 컬처럴이 굉장히 잘 포용하고 있는 책이에요. 한국어진흥재단은 에피코리안 지필을 위해 2018년 미 전역에서 공고를 통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인사와 학부형 등을 대상으로 지필진 지원자를 받고 지원자 30명 중에서 엄선해 3명의 지필진을 구성해 에피코리안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에피코리안 지필진은 이재용 뉴욕 베이사이드 고교 한국어 교사와 유펜 교수, 워싱턴 DC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에피코리안을 새로운 교재로 채택한 교육군은 전국에서 15군데 정도인데 최근 LA 통합교육부에서 에피코리안과 에피코리안 온라인 티칭 플랫폼인 UDIP을 잇따라 채택하면서 LA 지역의 학생들이 보다 업그레이드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모니카 류 이사장은 LA 통합교육부가 새로운 한국어반 교재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무척 까다로운 심사 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진흥재단 안에 있는 여러 이사님들 또 엑스퍼티즈가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있고 저같이 의사도 있고 교사 출신도 있고 교사이신 분도 있고 학부형도 있고 CPA도 있고 또 파머시스트도 있고 이래서 이러한 분들의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 참으로 이민 역사에 중요한 그리고 비혈통 학생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월드 랭귀지 북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은 2018년 이후에 기존의 한국어반 교재인 다이내믹 코리안을 구입한 경우 다이내믹 코리안을 리턴하면 새 교재 에피코리안 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연말연시 연휴 기간 캘리포니아 주요 도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지금 이번 주 내내 보도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LAPD가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전야인 오는 31일 오후 6시부터 1월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음주 및 약물운전, 과속, 부주의, 안전벨트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와 고속도로와 연결된 인근 주 순찰대와도 협력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교통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연시 집중 단속 기간 동안 교통사고로 56명이 사망했고 DUI로 709명이 체포됐습니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LAPD 역시 LA 시내 순찰을 강화합니다. 역시 곳곳에서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운전면허 DUI 검사도 강화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이 내년 1월 1일부터 이 보험을 적용받으려면 31일까지는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공식 가입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지만 다음 달부터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 12월 31일 이후 가입자들은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며 특히 입원 비용의 경우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110만 명의 주민들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여전히 미가입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한인단체와 기업, 은행 등 LA 한인사회 직장들의 새해 시무식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에서도 1월 4일 규모를 축소해 단촐하게 진행될 예정이었던 신년 할애식을 취소했습니다. 한인은행권도 새해 시무식을 화상회의로 대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꾸준히 회복하는 것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19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만 건 아래로 다시 내려간 것인데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12월 첫째 주 18만 8천 건으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찍는 등 고용시장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고용시장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했습니다. 경제 분석 업체인 펜티언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 이언 세퍼드스는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고용시장 호조에 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위중증률이 낮고 코로나 치료제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제약사들을 향한 특허 소송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코로나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mRNA, 즉 메신저 리버신 이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와 파이자가 각각 법정 싸움에 휘말렸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모더나는 현재 어버터스 바이오파마라는 업체에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 걸린 상태입니다. 모더나 백신 물질 중에 RNA를 인간 세포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나노 파티클이 바로 어버티스 바이오파마의 특허로 개발됐다는 것입니다. 모더나는 자체 기술로 나노 파티클을 제조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 연방항소법원은 어버터스 바이오파마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미국 국립보건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 중에 인체의 면역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파이크 단백질 제조법은 이 국립보건원 NIH의 특허입니다. 파이자는 이 NIH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관련한 특허 사용료를 납부했지만 모더나는 이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모더나가 국립보건원 NIH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오면 10억 달러 이상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파이자도 지난해 10월 샌디에고의 제약업체인 얼리얼 바이오테크놀로지로부터 코로나 백신 개발 과정에서 단백질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했고 이 소송은 현재 진행이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mRNA 백신 개발과 관련해 선구자적 역할을 한 모더나가 파이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모더나의 공동 창업자이자 mRNA 기술연구의 석학인 로버트 랭어 매사추세츠 공대 석좌 교수가 1,4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특허 사용과 관련한 협상에서 두 회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소송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모더나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특허와 관련된 사용료를 받겠다는 방침을 천명했고 파이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사용료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올해 연말 쇼핑 시즌에 코로나 감염증 속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환불 기한을 연장한 정책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환불 제품을 처리하는 옵토로는 추수감사절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200억 달러치의 제품이 환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50달러짜리 제품의 반품을 처리하는데 33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59%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온라인 구매가 급증한 올해 쇼핑 시즌에 소비자 3명 가운데 2명이 1개 이상의 선물을 환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소매업체들은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재고가 1992년 이후 가장 적은 상황에서 올해 일찌감치 9월부터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을 시작하며 환불 기간 연장 정책도 도입했습니다. 애플과 나이키 등은 업계 통상 기준인 30일보다 2배 긴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환불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불로 배송과 재포장 등의 비용이 늘어 기업 이윤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매업체들은 보통 환불 비율이나 관련 비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올해 크리스마스 훨씬 전부터 환불 물결이 시작됐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8대 미디어 그룹이 내년에 이 스트리밍 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 1,1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공개한 사업 보고서와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추산으로서 스포츠 중계권을 포함한다면 총 지출은 1,400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스트리밍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내년에는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각 미디어 그룹들이 컨텐츠 발굴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서치 업체인 모페 네이선스는 돌아갈 길은 없다면서 경쟁의 유일한 길은 프리미엄 컨텐츠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디즈니의 스트리밍 컨텐츠 투자가 내년에는 4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디즈니의 전체 영화와 TV 드라마 투자액은 2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도 예상됐고 스포츠 중계권까지 포함하면 330억 달러로 늘어나고 이것은 올해보다 32% 그리고 지난해보다는 65% 각각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 스트리밍 1위 업체 넷플릭스도 내년에는 컨텐츠에 170억 달러 이상을 쓸 계획이고 올해보다 25%, 작년보다 57% 각각 늘어난 금액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전체 주 중 절반이 넘는 26개 주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합니다. 캘리포니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지역, 업종, 업장 규모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시급시 15달러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캘리포니아에는 26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르고 그 이하 규모는 내후년부터 15달러로 책정되는데 LA시는 인원에 상관없죠. LA시는 내년부터 인원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모두 15달러로 인상됩니다. 2022년에 달라지는 것들 저희가 새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지침을 위반한 공화당 하원의원 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합계가 10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온 조지아주 출신의 마저리 테일러 그린과 앤드류 클라이드 의원의 과태료가 각각 8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넘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연방하원은 지난 1월 회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침을 통과시켰고 이 지침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에는 500달러, 후속 위반부터는 2,500달러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해당 의원의 세비에서 공제됩니다. 이 두 의원은 하원의 마스크 지침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펠로시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레이커스와 클리퍼스는 좀 떨어져 있지만 동부조 서부조 선두 경쟁 아주 치열합니다. 어제 피닉스 선스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를 115대 97로 꺾고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피닉스 선스 이번 서부조 선두 다툼, 선두 자리 다툼 하는 것 관전 포인트 될 수 있습니다. 어제 LA 클리퍼스는 보스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91대 8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LA 클리퍼스는 폴 조지가 빠진 가운데 다른 선수들이 보스턴을 꺾는 상승세 탈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LA 레이커스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경기에서 99대 104로 패했습니다. 앞서가고 있던 4쿼터 거의 종료 직전 르브론 제임스의 턴오버로 역전패를 당해서 더 아쉬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사상 최초의 50대 메이저 챔피언 누협을 달성한 미국의 필 미켈슨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가 올해 신설한 선수 영향력 프로그램, 즉 PIP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골프 전문 매체인 골프 채널은 오늘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올해 PGA 투어의 PIP 집계에서 미켈슨이 1위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고 타이거 우즈가 2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PIP는 올해 PGA 투어가 신설한 선수 영향력 측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문 1위에게는 800만 달러를 주는 등 상위 모두 10명에게 총 4천만 달러의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5개 부문의 지표로 순위를 정합니다. 구글 검색량, 글로벌 미디어 노출 정도, 또 소셜 미디어 언급 빈도, 중계방송 노출량, 또 선수 친밀도와 호감도를 수치로 환산한 Q스코어가 기반입니다. 1위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던 타이거 우즈는 2위에 올라서 $600만 의 보너스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동생 코리 시거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10년 3억 2,5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형 카일 시거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11년간 뛰었던 카일 시거가 올해 34살밖에 안 됐는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함께 해준 가족과 친구,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새로운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시거는 2021 시즌 159경기에 출전해 타율 1할 2푼 2리에 그쳤지만 35개의 홈런 그리고 101 타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애틀 구단이 지난달 내년 연봉 2천만 달러에 대한 옵션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 나왔고 끝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시애틀에서만 11년 동안 활동한 시거는 통산 타율 2할 오픈 1리, 홈런 242개, 타점 807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애틀 팬들이 카일 시거를 그렇게 내보낸 데 대해서 구단을 엄청나게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노박 조코비치가 2022년 1월 1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막하는 남자 프로 테니스 ATP컵 대회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조코비치가 대회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기권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ATP컵은 16개 나라가 출전하는 단체전 형식의 대회로서 조코비치는 세르비아 대표팀의 일원으로 출전 예정이었지만 불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코비치는 이로써 2022년 1월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호주 오픈 출전 가능성도 여전히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데 노박 조코비치는 자신의 백신 접종 여부를 밝히길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